이 병리적 거짓말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 허언증, 또 하나 리플리 증후군. 이 두 가지를 이제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건 조금 다른 겁니다. 허언증이라고 하는 건 제일 먼저 내가 거짓말을 한다는 걸 알아. 알아요. 아는데 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이 거짓말을 멈출 수 없는 거예요. 멈출 수 없어. 이 리플리는 좀 상황이 달라요. 이게 거짓말을 하는 생각 자체를 못 해요. 그게 굉장히 다른 거죠. 일단 제일 먼저 허언증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허언증은 인지를 하면서도 머리는 좋지 않아서 나중에 하는 말하고 앞뒤가 막 뒤죽박죽이 돼요. 이런 특징이 있고 그래서 나중에 다 들켜요. 다 들키지. 그러네. 결국은 그 안에 핵심에 뭐가 있냐면 인정 욕구가 있어요. 강한 인정 욕구. 나를 크게 보이고 힘 있어 보이고 또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가지고 이 사람이 나를 좋게 보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이 자존감은 낮은가. 리플리는 달라요. 리플리는 달라요. 이 아내하고 남편이 부부 상담을 왔는데 이 남편은 초혼이었고 이 아내는 재혼이었어요. 재혼인데 이 아내가 남편에게 초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아내는 사실 그때 당시 이혼을 안 한 유부녀 상태였습니다. 아유, 웬일이야. 완전 사기네. 그런데 이 부부가 어떻게 이게 유지가 됐냐면 주말 부부를 했어요. 주말 부부를 해서 같이 이제 만나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서로 잘 모르는 상태로 지냈는데 이 여자가 자꾸 다른 일이 있다, 여행을 간다 그러면서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이 여자한테 7살짜리 딸이 있었어요. 근데 7살짜리 딸이 있어. 근데 이걸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이 여자의 이 행동을 보다 못한 친구가 이 남자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저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상담 현장에 왔어요. 이 여자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 학대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와 별거의 상태에 있는 이 남자도 나를 폭행하고 나에게 고통을 주고 이러면서 나라는 사람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남편이 막 엉엉 울어요. 저도 막 야 이게 이 여인이 이게 어떻게 살아 이 인생이 뭔가 저도 약간 마음이 울렁울렁 하더라고요. 근데 약간 이상해. 왜냐하면 너무 비극이 전생애를 걸쳐서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다 빼곡히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모님에게 얘기를 물어봤대요. 혹시 어렸을 때 이렇게 내 처가 성장 과정에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고 아버지가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고 했습니까? 했더니 무슨 얘기냐고. 이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오히려 지금 우리 딸이 우리 몰래 대출을 내게 해서 우리가 그 딸한테 줬던 그 대출금 갚느라고 우리도 지금 죽을 지경이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진짜. 어디서부터 거짓말이고 어디까지 거짓말인가. 본인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거짓말인지를 알고 있는가. 그래서 어렸을 때 그 고통을 어떻게 견디셨어요? 그랬더니 계속 울면서 그래도 살아야 되잖아요. 이 눈물은 참일까 거짓일까. 제가 볼 땐 이 사람은 나중에는 자기가 정말 그렇다고 자기 그런 서사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부는 이혼을 했어요. 이혼이 아니죠. 엄밀히 말하자면 혼인신고를 안 했으니까 헤어진 건데 왜 헤어지게 됐느냐. 나중에 얘기가 나온 건 뭐냐면 7살짜리 딸도 이 아내의 전 남편이라고 얘기해 볼게요. 별거하고 있는 요 남편의 애가 아니에요. 아, 뭐야 또 있어? 그 인생이 모조리 다 거짓말인 겁니다. 와, 진짜 무서워. 그러니까 이 남자가 이 얘기를 듣고 더 이상 이 여인과는 함께할 수 없다 생각해서 전적으로 이혼을 이제 결정을 한 거예요. 전 이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전 확신해요.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것이다. 저희 남편이 매번 바쁜 군인 생활을 하다가 이제 전역을 해서 지금 같이 있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서로 많이 다른 걸 안 거예요. 그래, 이게 너무 붙어 있으면. 싸우고 매일 밤마다 싸웠어. 저희 신랑은 너 나 무시했어. 내가 몇 번이나 참아줬잖아. 너는 나를 존중 안 했어. 몸싸움까지 하고 막 과거에 오면서 이혼하자고. 내 이혼해 줄 테니까. 저희 신랑이 자꾸 녹음하거든요.
본인 생각할 때 내 말이 틀리다는 거예요. 눈빛, 말, 행동으로 이렇게 차갑게 하는 거죠. 내가 왜? 어디서? 난 아닌데? 이렇게 하니까 대화가 딱 안 되는 거예요. 사소한 문제로 싸웠는데 딱 손을 내밀었지. 딱 부딪히더라고요. 저는 이제 답답한 마음에 관찰 카메라 있잖아요. 야, 이거 누가 설치해가지고 우리를 누가 판결 내렸으면 좋겠다. 매번 제가 그래 그만하자 미안해 오빠가. 네, 경북에서 온 48세 안훈입니다. 같이 살고 있는 46세 개혜영이라고 합니다. 두 분이 이 결혼하신 지는 그 얼마나 되셨어요? 25년 정도 됐습니다. 25년면은 되게 일찍 결혼하셨군요. 네. 근데 전역하신 지가 지금 얼마 되신 거죠? 전역한 지는 약 5년 됐습니다. 5년. 네. 5년 전에 전역을 하셨구나. 정말 사소한 문제로 싸우거든요. 이게 어떻게 왜 이렇게까지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신랑이 제일 잘하는 말이 존중과 배려인데 너는 나를 존중하지 않아. 넌 이기적이야. 이런 말 들으면 되게 마음이 안 좋거든요. 남편은 언제 존중을 안 한다고 얘기해요? 인사. 아침 인사. 아침 인사 아, 문제입니다. 아침 인사요? 안녕을 한 10번 하는데 제가 한 번도 제대로 안 해준다고. 그것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예. 어.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 몸 상태가 안 좋거나 뭐 제 컨디션이 안 좋으면 한번 쳐다보고는 이렇게 고개를 내리고 커피를 이렇게 마시는데 그러면 왜 당신은 인사 안 해? 내가 10번 얘기했는데 왜 당신 한 번도 인사를 안 해? 그러면 저는 아니 나 지난번에 했는 것 같은데 이러면 안 한 것 같아. 아. 내가 세워봤는데 내가 이렇게 몇 번을 했는데 당신은 안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는 그때부터 말하기 싫습니다. 10번 내가 인사를 했는데 당신이 한 번도 채 인사를 하지 않아. 내가 무시받는 느낌이야. 당신 날 존중하지 않는 것 같아. 배려는 무슨 얘기일까요? 저희 남편이 느끼기에는 제가 좀 더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좀 차가운 면도 있고 또 제가 이제 장년대 감정 표현이 거의 없는 편이거든요. 원래 본가에 있을 때 결혼하기 전에는 거의 말을 집에 들어가면 3마디만 했습니다. 밥 먹을게, 잘게, 안녕히 주무셨어요. 이 정도만 했기 때문에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감정이 너무 많고 사랑이 풍부한 이 남자를 만났는데 제가 그걸 못 따라가는 겁니다. 저희 그 아까 전에 영상을 먼저 봤을 때 막 몸싸움도 했다. 맞아. 그다음에 그것 맞아. 때문에 이혼까지 하고 싶었다. 이게 그게 이제 전기차를 네. 이제 1년 반 전에 사가지고 나름 이제 약속을 해서 정했어요. 처갓집에 바로 가려면 뭐 예를 들어 250km가 있어야 된다 충전이. 그러면 그거를 기준해서 충전을 해놓자. 그래 좋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 어느 날 딸들도 있고 되게 기분 좋은 날 이렇게 뭐 손잡고 있었나 이렇게 있다가 제가 충전 좀 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러니까 혜영 씨가 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그럼 나 충전하려는데 왜 자꾸 못하게 해? 오빠가 하고 싶으면 해 이렇게 딱 하더라고요. 거기까지 손을 잡고 있다가 이제 그 얘기 듣고 손을 놓고 왜 이렇게 내가 뭐 하려고 하면 이렇게 동의를 안 해주냐 미리 약속된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그 뒤로부터는 논리적인 말이 아니 그냥 화를 서로 제가 많이 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이제 화가 안 싸가라들어서 네. 저를 아침에 부르더라고요. 불러서 그때도 또 똑같은 얘기로 화를 한 40분에서 1시간을 냈습니다. 전 이미 지쳐서 미안하다.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이 흐지부지 끝이 나서 아이들 데려다주고 오는 길에 제가 이제 차를 탔는데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서 이또 한마디 나오겠구나 싶었는데 혜영 씨 이렇게 딱 그래서 큰일 났다. 또 시작이다. 또 시작이다. 왜 애들 있는 앞에서 이렇게 표시를 내? 막 너 감정을 다 드러내. 막 이렇게 해서 막 이제 차에서 막 저희 신랑이 막 또 막 이렇게 막 화를 냈었거든요. 너무 이제
그 숨을 못 쉴 것 같아서 차에서 내리겠다고 하니까 네네. 이제 못 내리겠다는 과정에서 이제 저희 신랑이 제 목덜미를 자꾸 이렇게 끌어당기는데 내릴까봐. 달리는 차 안에서 내리려고 하니까 아유. 여기 있으면은 숨을 못 쉬고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당신이 원하면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뭐 이렇게 헤어지자 그러면 헤어지고 나는 이 상황을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다. 네. 근데 보니까 우리 남편이 지금까지 아내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잖아요. 굉장히 정확한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 분석한 것에 따라 가지고 나아지기를 바래요. 우리 남편은 기본적인 머리에 딱 틀이 있어요. 행복은 이래야 되고 또 시간은 이래야 되고 규칙은 이래야 되고 이것이 어긋나면 이거는 참 문제가 있는 일, 잘못된 일이라고는 일종의 머리 약간 강박적 사고 같은 게 조금 있긴 있거든요. 남편께서 훨씬 더 적극적으로 상담을 원하셨다라고 들었거든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왜일까요? 일단 중학교 때부터 이제 행복한 가정의 가장이 꿈이었고요. 중학교 때부터요? 예. 행복한 가장이 꿈이었어요? 예, 가정의 가장. 저희 아버님처럼. 아, 아버님처럼? 예. 네네. 앞으로 이제 살 날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뭔가 조금만 더 잘하면 정말 더 이렇게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내는 어떻게 성장한 것 같으세요? 장인어르신 이렇게 많이 키우고 돌봐가지고 아내는 아버지가 주로 돌보았다. 네네. 그 얘기는 어머니하고는 분리돼 있었나요? 네. 아, 이혼이 네, 있었나요? 예,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신혼 초에는 내가 더 잘해줘야지 이런 생각이 강했는데 이제 25년 중에 중반 이후로 부부싸움이 좀 잦아지면서 아, 이게 우리 가정에 이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나 이런 생각을 좀 들었죠, 그때부터. 아, 그런 얘기를 혹시 아내에게 한 적도 있으세요? 한 적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 얘기 들으셨을 때 마음이 편치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내가 쓰려고 한 건데. 아우 정말 본인 때문에 상처받은 얘기를. 아유 정말. 어떻게 그 상처 아닌 상처가 됐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아버지가 키우셨지만 진짜 부족함 없이 아휴, 제일 아픈 곳을 건드리셨다. 남편분이. 은연중에 그런 건드림이 있었나? 내가 어쩔 수 없이 또 내 동생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내 부모들의 인생에서 이런 어쩔 수 없는 분리가 있었고 아버지 밑에서 그렇게 컸어요. 근데 아버지는 되게 참 좋은 분이셨고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떻게 성장해서 어떻게 내가 지금 사는가 봤더니 나도 딸이 둘이 있어. 네. 근데 나는 내 남편하고 늘 좋았던 건 아니지만 나는 내 딸들을 지켜. 그리고 나는 일도 해. 우리 아내 엄마가 어떤 분인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 아내 좋은 엄마다. 그리고 남편은 참 운이 좋았어요. 내가 선택하지 않은 부모들이 이혼을 안 했거든요. 그 모든 복은 본인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 아내를 보고 어머니의 결손이 있어서 혹시 지금 그 그림자가 이렇게 들이우나? 저는 이 여인에게 그림자가 안 보여요. 지금 우리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는 서로가 나쁜 사람이 여기는 없어요. 나쁜 사람이 없는데 몇 가지 다른 점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제가 우리 아내, 우리 혜영 씨에게 여쭤볼게요. 남편하고 에너지 차이가 많이 나요. 네. 많이 나요. 그냥 봐도 남편은 장승 같아요. 흔들림이 없어요. 딱 앉아서. 자세가 정말 반듯하고요. 그리고 원칙만 강조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집이 매번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원칙을 남편이 정해요.
근데 이 룰이 나쁘지 않아요. 나쁘진 않지만 모든 것을 이 사람의 에너지 수준에 맞춰야 되니까 너무 힘든 거잖아요. 네. 제일 먼저 우리 아내는 첫 번째 자극주구 점수가 0점이에요. 아이고. 어떤 것도 새로운 게 내게 오면 안 돼. 이 얘기는 새로운 게 싫은 게 아니고요. 에너지가 바닥이에요. 이 여인은 지금 숨만 쉬어야 돼요. 숨만. 기운이 하나도 없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부부의 가장 큰 차이는 여기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남편이 자율성이 100점이에요. 그리고 연대감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97점인데 중요한 건 이 자율성과 연대감이 함께 합쳐진 점수가 중요하거든요. 이게 100점이에요. 이 점수가 100점인 분을 저는 몇 년 만에 봤어요. 자율성과 연대감이 함께. 이 얘기는 뭐냐면 자율감은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주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연대감은 뭐냐? 다 같이 해야 돼. 다 같이. 내가 원하는 그 방향으로 다 같이 움직여야 돼요. 놀랬어 지금. 너무 와. 만납다. 우리는 하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복의 그림도 다 마찬가지예요. 나를 따르라! 다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내는 어떻게 해? 못 가. 갈 수가 없어요. 야, 신기하다, 진짜. 근데 이 집이 왜 지금까지 별일 없이 사는 줄 아세요? 아내는 자율성이 지금 19점이에요. 남편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연대감이 96점이에요. 남편, 아내가 다 연대감이 높아요. 그래서 이 집을 지켜야 돼. 그런데 중요한 건 아내는 에너지가 없는 사람이에요. 완전히 바닥이에요. 자율성이 19점이라고 말씀드렸죠? 자극주구가 0점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건 아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정말 숨만 쉬어야 될 정도로 에너지가 없는 사람인데 남편 어떻게 해? 넘쳐. 그렇지. 에너지가 파이팅이 넘치는 분이에요. 그러니 남편은 아내를 이해할 수 없어요. 왜 힘이 없지? 왜 이걸 힘들어하지? 왜 버거워하지? 사실은 존중이나 배려, 이기성 이건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고요. 존중하고 싶어도 에너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가족이 지금부터 좀 해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속도. 다퉜을 때. 화가 났을 때도 금방 풀어야 되고 아내는 좀 이따 풀어야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죠? 남편하고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그러면 얼마나 남편이 오래 기다려줘야 될까요? 최대 하루 정도는 저를 놔두면 좋겠고. 하루 정도? 네. 서로 짧게 포옹하면서 이렇게 화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그 포옹을 아내가 가서 할래요? 어떻게 할래요? 여보 나 안아줘 이렇게 얘기할래요? 제가 안아달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좋다. 너무 좋은데? 어떠세요 남편? 네, 너무 좋습니다. 심플. 네. 제일 좋은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속도를 좀 이렇게 맞추는 걸로. 세 번째 아내가 요청했던 게 있어요. 나 이제 보호받고 싶어. 남편이 어떻게 해주면 내가 보호받는다는 느낌을 가질까요? 뭐 모임이나 뭐 이런 데 있을 때 이렇게 제가 아파도 가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가 옛날에는 이해가 됐는데 이제는 서운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랑 같이 시간을 보내주고 저를 돌보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남편을 좋아하시나 봐요. 네. 엄청 사랑하셔. 그때는 얘기합시다. 여보, 내가 몸이 안 좋아. 내가 아플 동안에 옆에 좀 있어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약속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불가피한 약속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시간을 정하셔서 아내가 이 시간을 기다리고 남편이 올 때 안심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남편이 한다면 내가 보호받는다는 느낌을 가질까요? 네. 괜찮네요. 사실 남편은 그래도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반응했으면 좋겠는 거거든요. 네, 어떤 식으로든 리액션. 그러면 네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전 두 가지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 잘 지냈어? 들어오면 허그하고요. 잘 지냈어? 그래서 남편 엉덩이 한번 톡톡톡, 아내 엉덩이 한번 톡톡톡 서로. 그들은 아무 얘기 안 하셔도 돼요. 네. 그다음에 아내는 씻고 널 부르실게요. 그리고 아내 조금 상태가 괜찮아지고 하면 그때 운동은 못해도 남편이랑 산책은 한 번씩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 봄날에
꽃길은 한번 걸읍시다. 아, 좋다. 최고죠. 너무 좋아요, 그죠?